본 채취 정도에 머물렀던 피해조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며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MD세이프 주최로 열린 오상윤 원장의 피해조 서저리 세미나엔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임상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상윤 원장은 그동안 일부 외과적 수술 등 극히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했지만 최근 다양한 팁들이 나오면서 프랩이나 발치 등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기존 기구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편리성 면에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조를 사용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임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임상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강력 추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피해조 서저리가 본을 자를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내가 리치 스프리즈 한다든지 알베올라 플라스트 한다든지 특히 이제 블락본 채취할 때는 피해조 이상가는 기구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블락본 채취를 위해서 피해조 외에 자신이 다른 것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 소잉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피해조가 사실은 제일 좋은 그런 인스트루먼트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외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들이 블락본이라든 이런 것들 본 소잉을 수술하지 않은 선생님들한테는 약간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기구가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량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피해조 팁들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특히 오늘 제가 강의를 했지만 버어가 핸드피스를 이용한 버어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소잉이랑 측면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블록본을 채취하고 이런 고난도 수술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 그런 부분조차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임플란트를 사이트 프랩하고 그다음에 아트라틱에 리스트렉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너스의 윈도우를 형성하는 안트로스톰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까지도 여러 선생님들이 실제 임상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특화된 기구로 꼭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만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더
손상이 적은 그런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드릴에 비해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주 마이크로 미메틱 커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섬세하게 사실은 뼈를 마치 인시전 넣는 것처럼 조각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카바이드 바라든지 이런 피셔바, 그러니까 카베 피셔바 라운드 바가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사실 뼈를 쳐낼 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코티컬범만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본과 하드본을 디퍼런셜하게 손끝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본 훅 지나는 순간 소프트본을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아나토미들을 사실 보호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다양한 그 본 서저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강했지만 이게 접근이 너무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드릴 팁이 아니라 스케일러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도 자유자재로 치아의 그 페리오돈탈 리가미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톰을 통해서 치아의 공간만 만들어내면 빠른 속도로 발치 기구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치를 할 수 있는 힘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뼈도 쳐야 되고 잇몸도 플랩도 크게 열어야 되고 또 기구 접근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구사했다면 너무 쉽게 어세스빌리티 또 비저빌리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이 피해자로 뼈를 치면은 좀 손상을 받지 않을까.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 벌 이용해서 골을 삭제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결국 더 조직 반응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조를 사놓고 나서도 아주 고난도 수술하지 않은 분들은 피해조를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이제 치과에다가 이제 사실 창고에다 놔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 이 혁명은 뭐냐면 OT12라는 피해조 팁이 나왔어요. 임상에 어떻게 보면 개념들과 프로토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선생님들한테 많은 장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임플란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한 위기 속에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수가의 그런 터널에서, 암울한 터널에서 사실은 힘들게 선생님들이 사실 살아가고 계시는데, 또 뭐 어떤 비싼 장비도 구입하고 또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피해자라는 그런 팁을 만나서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적용하고 만약에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혜택을 사실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은 피해자 팁을 반신반의하게, 사실 저는 이제 구강외과 수술에만 적용했고 임플란트 수술에서는 사실 이제 뭐 사이너스에서는 가끔 적용을 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그 임플란트 사이트 프랩이라든지 발치를 위한 그런 팁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 어려운 그런 개원가에서도 만약 이 팁을 만나게 된다면 훨씬 더 환자들한테도 마케팅 효과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 임상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조 서저리를 선생님들의 임상에서 경험해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